안녕하세요. 박하루입니다. 오늘 저녁에 택배 상자를 정리하다가요. 상자가 손톱 사이로 들어간 상태에서 쭉 긁혀서 손톱이 들떴다고 해야 할까요? 세상에, 상자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보다 아프더라고요. 예쁜 모습으로 찾아뵀어야 되는데 죄송하네요. 혹시 우리 중에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뤄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평범한 이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공한 사람의 자질을 갖출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성공한 사람에게서 찾아야 한다고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 항상 옆에 두고 위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바로 오늘 함께할 책인데요. 오늘은 무청강 작가님이 지은 하버드 지혜 수업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럼 함께 할게요. 비판은 입에 쓴 약이다. 1981년 제정된 골든 라즈베리 상은 아카데미상과 대조적으로 최악의 영화, 최악의 감독, 최악의 배우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05년까지 매회 수상자들을 선정했지만 최악을 대표하는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 참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005년 2월 26일 제77회 아카데미상 개막 전날 밤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이 할리우드 중부 소극장에서 시작되었다. 그 초라한 개막식은 오스카상 시상식과는 큰 대조를 이루었다. 참석자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에 어느 누구도 수상하러 오지 않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시상식이 시작되자 사회자는 영화 캐트우먼의 주인공이자 이번 최악의 여주인공 수상자인 할리 베리 여사가 무대에 올라 상을 받습니다.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300여 명이 모인 장내에 폭소가 터졌고 진행자는 오직 바보만이 이 상을 받으러 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이었다. 이때 아름답게 단장한 할리베리가 무대 뒤에서 우아하게 시상대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모두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사람들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다. 할리베리는 시상대에 올라 골든 라즈베리 최악의 여주인공 트로피를 받았다. 그러자 환호와 더불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10여 분 동안이나 이어졌다. 할리베리는 허리 숙여 인사한 뒤에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제가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이고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은 최악의 주연상을 받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물론 이 상을 받을 것을 거절하고도 싶었지만 어릴 적 어머니께서 해주신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고 실패해보지 않으면 영원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살면서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값진 보물을 주신 여러분과 심사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비판을 듣는다. 행동이나 상황이 바뀔 때 주변 사람들은 더 혹독하게 평가한다.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있지만 냉정하고 가혹한 비난도 있다. 만약 이런 비판에直面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때는 다른 사람의 비판을 수용하고 자신의 사고와 정신을 바로잡는 사다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대립한다면 스스로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꼴이 되어 한 계단도 오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감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타인의 비판을 인정하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특히 자신감이 부족하고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한 사람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그것을 피하려 한다. 비판의 두려움으로 대인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문을 닫아버린다. 비판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감하게 직면하는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한다면 일단 인정하자. 당신이 한 일의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믿자. 만약 비판이 너무 사적이거나 매우 주관적인 견해를 내세운 불공정한 비판이라면 더욱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이 옹졸한 것이다. 분명 나중에 그가 후회한다. 한 가지 일도 이루지 못한 사람만이 비판을 면할 수 있다. 당신의 의견과 다른 새로운 관념과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면 그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기에 타인의 비판을 솔직하게 받아들인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누군가 당신 앞에서 결함을 드러낸다면 의연하게 받아주자. 그를 위해 비판하고 싶거든 같은 상황이 2번 반복되었을 때 그때 하자. 성공하려면 성실을 먼저 배워라. 성실함은 서투른 점들을 보충할 수 있다. 거대한 잠재력을 폭발하게 하고 또 똑똑한 사람을 능가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그래서 성실은 지혜에 불을 붙이는 횃불이자 성공을 보장하는 시금석이다. 타고난 자질이 평범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결국엔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고 성공한다. 세일즈의 신이라 불리는 하라이치 헤이가 69살 때 한 강연에서 세일즈 비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과 양말을 벗으며 기자에게 무대로 올라오라고 했다. 그리고 기자에게 자신의 발바닥을 만져보라고 했다. 발바닥을 만져본 기자는 굳은 살이 어쩜 이렇게 두껍냐며 놀랐다. 하라이치에이는 지그시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제가 남들보다 길을 많이 걷고 또 남들보다 부지런히 뛰었기 때문입니다. 하라이치에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뛰어난 두뇌 덕분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성실함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고백한다. 성실함이 서투름을 보완하지만 천성이 우둔한 사람에게만 성실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재치 있는 사람에게도 성실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실함이 없다면 이들의 현명함과 지식, 재치가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은 없다. 성실은 성공과 부를 얻는 필수 요건이다. 누군가 바이올리니스트에게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다. 그는 매일 12시간씩 12년간 쉬지 않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였는지를 계산해보라. 운동선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일 반복적인 훈련이 지루하더라도 참고 견뎌야 한다. 이들에게 이만큼이면 됐어 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늘 한결같은 마인드로 오늘의 시간에 성실하게 임한다. 성공이 성실함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지혜만 있고 생각과 행동이 게으른 사람은 절대 많은 부를 감당하지 못한다. 하버드 대학의 입학 조건도 성실함과 천재성이다. 아무리 천부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타고났더라도 부지런히 머리를 쓰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목표를 이룰 수 없다. 하버드 대학 박사이자 중국 국학의 대가인 자오위 앤러는 성실과 성공은 한 쌍에 가까운 친구다. 자질이 부족해도 열심히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당신이 조금 부족하든, 재치가 남보다 뛰어나든, 성실이라는 두 글자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만약 더 큰 것을 이루고 싶다면 한 번에 이룰 것을 기대하지 마라. 실제 행동을 통해 차근차근 성취하고 쌓아나가야 한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부지런히 땀방울로 채워야 풍성한 열매가 열린다. 미루기는 시간 도둑이다. 샌더스 대령은 미국 KFC 창시자로 창업 당시 60대 중반이었다. 그는 무일푼으로 생활하면서 적은 연금으로 연명하는 우울한 상태였다. 그러나 하늘을 원망하는 대신 남은 일생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고심 끝에 자신의 재능은 치킨을 맛있게 튀기는 것임을 알았다. 그는 치킨 비법을 식당에 팔면 장사가 잘 될 것이고 자신도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샌더스는 떠오른 생각을 바로 실천했다. 그는 식당을 방문해 자기 생각을 전하며 저에게 치킨 비법이 있는데 맛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비법을 쓴다면 장사가 더 잘 될 거예요. 저는 늘어난 매출에서 수익을 얻으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당에서 거절했다. 아니 이보시오. 그리 잘 될 것 같으면 당신이 직접 식당을 차리면 되지 무엇 때문에 그 비결을 남에게 팔려고 하시오? 하지만 이런저런 비아냥에도 샌더스는 자신감을 잃지 않고 곧바로 다음 행동을 취했다. 그는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여 2년 동안 고물차를 몰며 무려 1,008군데나 돌아다니며 거절당했다.
마침내 그 비법을 적용해보겠다는 젊은 식당 주인을 만났다. 1009번째 시도에서 이뤄낸 성공이었다. 우리는 자신을 독려하며 계획에만 그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야 한다. 미국 작가 오그만디노는 항상 자신에게 실천해야 해 라고 마치 숨쉬는 것처럼 반복했다고 한다. 그 결과 눈을 깜빡이는 본능처럼 계획을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옮길 수 있었다. 자신만의 실행력을 갖추도록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 나태해지려는 자신을 잡아주고 행동하는 실행력을 키울 수 있는 자극이면 좋다. 하루하루 실행이 쌓이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또 결과적으로 성취감까지 맛볼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자꾸 미루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오늘이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당신 인생이 할당된 시간을 좀먹는다. 매분 매초를 아끼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아야 한다. 휴식과 여유의 시간을 가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의미 있는 휴식과 여유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휴식을 핑계로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잠깐이 모여 1시간이 되고 금세 한 달이 흐른다. 시간은 잡을 수 없기에 마냥 흘러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일 처리를 자주 미루기 때문이다. 미루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태도이며 시급히 고쳐야 할 악습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관념이 정확하다. 막연히 결과를 꿈꾸며 다음 순간에 희망을 걸지 않는다.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다. 모든 성공은 이 순간에서 시작된다. 다음은 영원한 꿈이자 환상에 불과하다. 너무 많은 내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미룰 수 있는 1분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야 한다. 성공을 원한다면 과감하게 실천하자. 더 많은 자기 통제력과 자아 실현 능력으로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제일 먼저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우리 생활에서 미루기라는 시간 도둑을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오늘 당장 실천하고 마무리하는 습관을 기르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면 허송세월할 뿐이다. 어리석은 자가 똑똑하다고 자랑한다. 미국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스는 어렸을 때 말을 잘 하지 않았다. 가끔 말할 때면 항상 어리숙한 모습을 띄었다. 친구들은 그를 뚱딴지라고 놀렸다. 그러나 해리스는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전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러자 점점 많은 사람이 그를 덜 떨어진 아이라고 여겼다. 집 앞에는 해리슨이 얼마나 멍청한지 보려고 하는 아이들이 자주 찾아오곤 했다. 어느 날 아이 한 명이 5센트와 10센트짜리 동전을 바닥에 놓고 해리슨에게
둘 중 하나만 가지라고 했다. 해리스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5센트의 동전을 선택했다. 그 모습을 구경하던 아이들이 모두 해리슨을 비웃었다. 5센트와 10센트 동전도 구분 못하는 바보라며 웃어댔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해리슨을 볼 때마다 이런 장난을 치며 비웃었다. 모두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동전을 고르라고 할 때마다 언제나 5센트짜리 동전을 들고 기뻐했다. 그 모습을 본 해리슨의 어머니는 5센트와 10센트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나중에 그들이 또 너를 놀리면 10센트를 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렴 이라고 말했다. 어머니, 저는 10센트짜리를 분명히 알아요. 하지만 만약 제가 10센트짜리 동전을 가져오면 더 이상 저에게 선택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 재미없어 하겠죠. 어머니는 해리슨의 말을 듣고 매우 현명한 아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실 그를 비웃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오히려 다소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이 성공한다.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일부러 어리숙한 모습으로 경쟁자들의 경계심을 없애고 안전하게 자신의 목표에 도달한다. 그로 인해 경쟁자들은 그의 모습에서 그 어떤 꼬투리를 잡을 수도 없고 정보도 캐낼 수 없게 된다. 경쟁자에게 우월감을 심어주면서 자신은 안전지대로 대피하는 격이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해도 넓고 아득한 우주에서는 큰 바다에 던져진 모래알처럼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 능력이 출중한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당신이 전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다른 분야에서는 열등생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스스로를 너무 대단하게 여기지 마라. 늘 겸손하게 상대를 대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겸허한 자에게는 어린아이도 스승이 된다. 진정으로 자신의 미흡함과 세상의 위대함을 이해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더불어 사는 사회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부디 자신의 똑똑함에 자아도취 되지 마라. 만일 상대가 만만하게 보인다면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수이며 지혜로운 자이다. 하버드 대학은 예로부터 최고의 대학이자 지혜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자랑하지 마라. 정말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지혜를 어리석음으로 포장하고 우둔한 척, 바보인 척 한다. 그러다 적당한 때가 되면 진짜 자신의 실력을 보여준다. 반성은 자신을 성숙하게 한다. 남성과 여성이 같은 회사의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이 회사는 두 사람이 3일 동안 3차례 시험을 치르게 했다. 첫 시험에서 남자는 95점, 여자는 90점으로 여자가 뒤처졌다. 두 번째 시험에 시험지가 배부되었을 때 남자는 시험지가 처음과 똑같아서 답답함을 느꼈다. 하지만 감독관이 잘못된 게 없다고 하자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도 않고 같은 문제를 다시 풀었다. 두 번째 점수가 나온 뒤에도 남자는 95점으로 1위를 했다. 여자는 2위였지만 이번에는 93점을 받았다. 3차 시험도 시험지가 여전히 앞에 두 시험지와 완전히 같았다. 시험 감독은 여전히 이렇게 말했다. 진지하게 답안을 작성하세요.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두 수험생은 성실하게 또 한 번 풀기 시작했다. 남자는 자신만만하고 여유롭게 30분도 안 되어 시험지를 완성하고는 여자를 힐끗 보았다. 그녀는 머리를 쥐어짜며 고치기도 하고 보충하기도 하면서 심사숙고했다. 시험이 끝날 때가 되어서야 그녀는 시험지를 제출했다. 세 번째 시험 성적이 발표되었다. 남자는 여전히 95점이었고 이번엔 여자도 95점을 맞았지만 남자는 자신이 충분히 우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4일째 되던 날 발표된 채용 결과에 그는 깜짝 놀랐다. 우리는 당신의 점수가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점을 받은 사람을 채용한다는 약속은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매번 최고의 점수를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매번 답안이 모두 똑같고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영하는 회사도 당신이 문제를 푼 것처럼 늘 하나의 방식으로만 경영한다면 결국 도태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직원은 스스로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반성하고 오류를 발견하는 데 능한 사람만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발전해야 회사도 발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같은 시험지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시험을 치르는 것은 지식뿐 아니라 반성하는 능력과 발전 능력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반성하길 즐기지 않거나 아예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 반성이란 생각하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다. 자신의 언행을 검토하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또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성공한 사람은 어제의 일을 돌이켜본다. 그 안에서 자신의 과오나 미흡했던 부분을 찾아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만한 성공 전략이 없음을 그들은 안다. 자신의 경험이 부족하다면 책이나 가족, 정부에서 이전 세대 혹은 선배들의 과오나 실수를 찾아봐도 좋다. 아이러니하게도 세대를 막론하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또 다른 사람이 이미 경험하고 반성한 실수를 뒤늦게 자신이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자신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나 주의를 기울여 행해야 할 사람들은 점검하면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완벽하려 하기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더 가치가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 컴퓨터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대학을 다닐 때 저는 수많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핑계대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반성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이끈다. 반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알아가고 개선하기 때문이다. 행복을 느껴야 인생을 즐길 수 있다. 불행을 겪은 여인이 슬프고 절망적인 마음에 투신 자살을 결심했다. 결혼한 지 5년 된 남편이 그녀를 떠나버리고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던 어린 아들마저 뜻하지 않게 죽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는 것이 무의미했고 죽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에 몸을 던졌다. 그때 늙은 뱃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여자는 왜 죽을 권리조차 박탈하느냐며 울먹였다. 늙은 뱃사공이 젊어 보이는데 아직도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소? 어찌 이렇게 쉽게 죽으려 하오? 라며 물었다. 그러자 여인은 울며 불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였다. 사공은 가만히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는 그렇다면 5년 전 당신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고 물었다. 여인은 결혼도 안 했고 남편도 아이도 없어 걱정 없이 살았다고 했다. 그럼 그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뭐가 달라졌죠? 운명의 신이 당신을 다시 5년 전으로 돌려보냈을 뿐이잖아요. 그때처럼 남편과 아이 없이 무탈하게 생활할 수 있겠네요. 뱃사공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긴 여인은 죽기로 한 자신의 마음을 바꿨다. 여인의 애절한 절망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에 매여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자신의 행복을 남편과 아이에게서 찾았기에 행복의 버팀목을 잃고 불행한 사람으로 변해버렸다. 가족에게 자기 삶을 내맡긴 결과다. 오롯이 자신의 가치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까닭이다. 현실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 다른 이에게 의지해 자기 삶을 살아간다. 자기 행복 결정권을 남에게 의존하는 것도 행복 지수가 갈수록 낮아지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칭찬을 갈망하고 인정에 목말라야 한다. 상대적인 타인의 감정과 반응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것이다. 그렇다면 관계가 단절된 뒤 찾아오는 우울과 공허는 어떻게 채울 것인가? 누군가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누며 행복하기에 그가 운명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운명은 항상 자기 손에 달려있다. 행복도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행복감은 당신의 내면에서 나온다. 그것을 외적인 요소와 연관시키면 불행해진다. 행복을 다른 사람이 좌우하게 하지 마라. 자기 행복을 건강한 긍정 마인드로 키워야 한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 마사히로 야수오카는 마음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또 행동이 변하면 성격이 변하고 그리고 성격이 변하면 운명이 변한다.
즉 마음가짐이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마주하는 마음가짐은 자기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행복지수에도 영향을 끼친다. 흔들리는 인생에서 크게 기뻐하고 크게 웃어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일, 생활, 세상에 임하며 자신의 마음가짐을 잘 돌봐야 한다.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하고 평정심을 유지해 마음이 건강해진다.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빛을 발하게 된다.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한다. 그러나 행복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복잡한 인생의 여정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가라앉히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침착하게 출발하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막다른 길이라면 돌아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We know what we have, let's hold on tight. Found what we're looking for in life. Call us crazy, but things are finally right. 행복과 불행은 정말 내 생각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만 잘 돌본다면, 내 마음만 건강하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빛이 날 거예요. 오늘은 빛나는 하루 보낼게요. 여러분도 빛나는 하루 되세요. 그럼 오늘도 잘 자요. 안녕. Before I sleep, hear the crickets, see the moon. Side by side and through. No limit to what we can do. Oh, we know what we have, let's hold on tight. Found what we're looking for in life. Call us crazy, but things are finally right. With you and I, the future is bright.